우선은 첫 번째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게 우선 가장 큰 목표였고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저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서울로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그게 아니었지만 뭐 서울에 좀 이름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게 네, 목표였습니다. 솔직하게요. 학교죠. 너가 조금 낮은 대학에 학과를 보고 갈래? 조금 높은 대학에 학교를 보고 갈래라고 묻는다면 전 솔직하게 학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대학의 최고 장점이란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과 인적 교류인데 대학마다 상이한 인적 구성이라 해야 되나? 상이한 인적 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류를 중시한다면 학교가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생각하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만 많이 나요. 뭐 친구들이랑 축제를 준비했던 거, 연극을 준비했던 거, 같이 여행을 갔던 거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고3 때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성적대의 학교를 갔는데 만족했고요. 내가 갈 학교다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고 나니까 딱 실감이 났던 거죠. 학벌이 이렇게까지 내 삶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정말 제가 머리가 약간 꽃밭이었나 봐요. 정말 몰랐고 학교 내에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이나 인턴십, 뭐 어학연수 기회 진짜 많거든요. 저는 만족하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했지만 제가 행복하다고 회사 인사팀들이 너 행복한 애였구나, 너네 학교 좋은 학교다 이러진 않잖아요. 네, 취업 특강을 제가 올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취업 특강을 들었었어요. 아마 4학년이었을 거예요. 4학년 여학생이 저는 마케팅 팀에 가고 싶고 이러이러한 학과에 다니고 있고 이때까지 이러이러한 스펙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듣기에 스펙들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듣는데 와, 나도 가려면 저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인사팀 분께서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라고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희대보다 더 높은 학교로 불리는 그런 뭐 서영고, 서성한 이런 친구들도 갈 자리가 없다. 취업 시장에 나가면은 이 정도 학벌이면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취업 특강을 듣고 마이너스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회 같은 거 지원을 할 때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하고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그 학교 학생들만 모집하는 학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모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들만의 리그인 건가 이게? 내가 원하는 직무에 취직하기 위해서 쌓아야만 하는 스펙을 만들 그 시장에서도 그런 학벌 차이가 벌써 존재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대체 그 취업 시장에 나갈 수 있나? 저희 부모님은 약간 방목형이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1교시에 등교해서 보건실에 가서 4교시까지 자고 땡땡이 치고 이렇게 집에 가는 이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졸업식 날에 어떤 저희 반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한테 넌 나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남자애가 너는 나랑 갈 길이 다르다. 너는 어차피 이미 끝났다.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겪어보는 모욕과 무시와 조롱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 3시간 동안 울었어요. 도끼가 가득 차서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애가 12시까지 그냥 매일 주말 없이 12시까지 공부를 했고 그때 딱 첫 시험이 전교 2등을 했어요. 저를 조롱하고 좀 경멸하던 눈빛이 인정해주고 경청해주고 그거를 놓치지 못해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경희대학교 호스피털리티 경영학부에 재학하다가 사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떨어지더라도 내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다가 기적적으로 붙어서
제가 초중등 학원에서 청소하는 알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원장님께서 제가 서울대를 붙었다 하니까 그러면 눈빛이 갑자기 바뀌시면서 그럼 영어 수업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대우가 바뀌셨어요. 그때 약간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대로인데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수혜자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내가 운이 조금 없거나 노력을 조금 덜해서 만약에 그때와 삶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저는 여전히 그런 시선과 모욕과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마냥 제가 수혜자라고 해서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때 저로 여전히 살고 있을 테니까. 저는 문송합니다라는 단어를 골랐는데요. 요즘 이제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문송합니다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현실을 표현한 어떤 좀 단어입니다. 문과생으로서 느끼는 한계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방송사 인사팀에 지원을 했다가 그거 떨어졌고요. 언론사 인턴 한번 준비했다가 떨어졌고, 리서치 인턴 자리도 준비했다가 떨어졌고, 그 신문사 인턴도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막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취업을 바로 성공한 선배들이 많이 없거든요. 다 졸업 유예를 하고 독서실에 다닌다던가 고시 준비를 하는 선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루트를 따라가겠구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진짜 다한 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 내 생활. 그렇게 했는데 문과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취업 구정 세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과는 다방면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거를 좀 많이 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 독학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공이랑은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저에게 준 건 그냥 졸업장과 학점?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한 얕은 지식? 대학이 점점 무색해진다는 게 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가 취업 전선에서 굉장히 이제 내몰리고 있는데 취업 전선이 막히니까 그러면 로스쿨이라도 가자.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수시적 성격이 강한 취업 준비보다도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법학적 성시험 성적, 학점이랑 토익 점수 그 성적으로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내 커뮤니티를 봐도 제가 1학년 때는 물론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로스쿨 입학 관련 정보를 묻는 질문이 잘 안 올라왔어요. 뜨문뜨문하게 올라왔는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꼭 한 번씩은 올라와요.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잘 살 수 있잖아요. 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성공하는 대표적인 길이 로스쿨이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사실 그 로스쿨 시장이 너무 좁아서 대입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로스쿨은 딱 한 회사만 독점하고 있어서 인강이 기본 강의 하나가 막 50만 원, 60만 원 막 이렇게 돼서 제 입장에서는 한 달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출할 수가 없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벌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죠. 어떤 대학도 나는 좋은 학벌의 아이를 뽑는다라고 발표를 한 적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로스쿨 합격 그 결과물을 까보면 그조차도 이제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상위대학에 있는 학교가 많으니까 그 자교우대라는 정책으로 그 상위대학 학부 학생들이 그대로 이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더 폭이 넓고 어쩌면 이제 로스쿨 입시는 대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대학교를 보면은 로스쿨도 지방 인재 그 지역 인재 10%를 뽑게 돼 있거든요. 이거조차 못 채우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지? 휴학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나오는 능력이란 어렵네요. 제 생각에는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학업적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적 역량에 따라서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본래 헌법의 취지와 의의는 그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란 아무래도 사회, 경제, 문화적 자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 사실 취업 준비생으로서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게 능력이 뭘까? 균등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긴 할까? 능력이란 단어가 어쩌면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헌법 자체가 되게 조금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읽으면서.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뭔가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 이런 문장 자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하도 아시고 나 세상 나오는데 됐어요. 지금 나오시고 이쪽으로. 네, 됐습니다. 네. 네, 됐어요. 이쪽 나오세요 이제. 좀 바보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됐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안 할래요. 해봅시다. EBS 저희가 인터뷰하고 이렇게 방송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나가는 게 그런 교육 격차나 불평등 해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래 뭐 우리 프로는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안 물어봐도 못한 얘기? 네, 한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만 해봐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다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함께 출발한 내 친구들이 어느새 저만치 앞서 달릴 때